자, 오늘 할 게 확률 단원이고요. 앞에서 했었던 경우의 수 개념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아이디어가 어떠냐면 책에 나와 있는 게 확률의 정의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자, 이 확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경우의 수보다는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뭐 경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실제 상황에서도 자, 뭐 실제 스포츠를 한번 얘기해 보자. 야구에 보면 타율이라는 게 있죠. 알지? 자, 타율이 뭐냐면 뭐 야구에서 타율을 할푼리로 많이 나타내는데 할은 소수점 말의 첫 번째고 푼이 두 번째고 리가 세 번째 자리 숫자란 말이야.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타율은 그 사람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안타를 친 횟수를 퍼센트 내지는 소수점 자리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0.5라고 써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의 타율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죠. 그 뜻이 뭐냐면 평균 2번의 타석에 들어섰을 때 한 번은 안타를 쳤다라는 뜻이 돼요. 농구에서도 뭐가 있냐면 자유투 성공률이라는 게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자유투 성공률이 예를 들어서 48%예요. 이거는 100분의로 바꾸면 100분의 48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럼 이것도 모양이 어떠냐면 전체 100번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48번을 성공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거의 2분의 1 아니에요? 뭐 간접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 자체가 모양이 다 어떠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돼. 그 중에 원하는 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을 슛을 성공시킨 거지. 그래서 성공시킨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정의에서는 분모에 들어가는 걸 전체 경우의 수라고 그러고 분자에 들어가는 숫자를 그 사람이 원하는 내가 확률을 구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경우의 수.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러냐?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자,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일단 정의부터. 근데 확률이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랑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아. 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거부터 쓰면 된다. 자,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종인이가 방금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확률은 퍼센트를 주로 많이 쓴단 말이야. 야구처럼 할푼리 이런 걸 제외하면 퍼센트 개념을 많이 쓰는데 수학에서는 주로 분수 모양으로 많이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퍼센트로 나와 있는 문제도 있는데 퍼센트로 나와 있으면 무조건 분수로 바꿔가지고 접근하게 돼 있어. 자, 그런 거에서 하나 알아. 이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알겠죠? 근데 퍼센트를 분수로 바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주로 분수 모양으로 나타낸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좀 부차적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듣고만 넘어가봐. 무슨 얘기냐면 정의가 이렇다고 그랬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정의를 이용해서 하나 한번 풀어볼게.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자, 던졌을 때 동시에 던졌어. 그랬을 때 둘 다 앞면이 나올 자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을 계산해 보라고. 자, 그럼 정의대로 푸는 거야. 자, 확률은 뭐분의 뭐라고? 전체 경우의 수.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이 문제에선 동전 두 개를 던졌다는 행위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럼 2 곱하기 2가 알지? 자, 그 중에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지.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건 그 사건의 경우에 그래. 내가 관심 갖고자 하는 애를 찾아내는 거야. 그랬을 때 둘 다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앞면 나오는 사건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는 그 사건의 경우에는 1이라서 일단 답은 4분의 1이야. 물론 퍼센트로 나타내면 25%죠. 근데 분수로 주로 나타내 수학에서는. 간단해. 정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자, 근데 이거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확률은 얘들아 게임 한번 얘기해보자. 어떤 아이템이 발동될 확률이 있대. 어떤 아이템이 발동될 확률이 50%야. 그럼 확률이 뭐 게임 많이 해본 사람 알겠지만 50%면은 그닥 나쁘지 않은 확률이에요. 게임 얘기해서 미안한데 니네가 그래야 이해를 잘할 것 같아서. 그러면 뭐 아무 게임 모드에만 해봐. 그러면 모델가 어떤 아이템이 있어. 상대편을 타살시킬 확률이 50%인 아이템이 있대. 그게 딱 발동이 야, 그럼 봐봐. 그러면 물론 개사기죠. 그런데 그 아이템이 있다 쳐보자 말이야. 확률이 50%래. 2분의 1이야. 그러면 그게 니네가 실제로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쳤을 때 아이템을 활용해보면 쓸 때마다 무조건 그 아이템이 터져? 발동해? 그건 아니지.
확률이 50%라는 얘기는 100%가 아니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실제로 써먹어 보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확률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학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확률은 기대할 수 있는 퍼센트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확률이 10%인 아이템을 갖고 있는 애와 확률이 50%인 아이템을 갖고 있어. 둘 다 동일한 능력치를 갖고 있대. 터지면 상대편 파산해. 터지면 상대편이 파산해. 그러면 당연히 게임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템보단 이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무려 5배가 확률이 높잖아. 근데 소위 말하는 뭐 주작이 터졌다 그러죠? 게임을 하다 보면은 계속 게임을 하는데 얘는 계속 안 터져. 얘는 계속 터질 수도 있잖아. 네. 왜요? 0%가 아니니까 터질 수 있죠. 100%가 아니니까 안 터질 수도 있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확률이 높지만 어느 정도까지 얘는 기대하는 수치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썼을 때 니네가 기대하는 50%의 확률로 발동을 안 할 수도 있어. 안 터질 수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확률은 낮지만 주작이 터지면 계속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알겠어요? 이게 뉘앙스만 느끼고 넘어가는데 내가 게임 얘기한 게 일부러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은 낮으나 기대치가 낮을 뿐이지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 얘기도 한번 해보자. 동전 2개 던져가지고 앞면이 날 확률은 뭐라고? 25%의 확률을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동전 2번 던진 잘 들어. 동전 2개를 던진 행위를 4번 시도했어. 잘 들어라. 그럼 무조건 4번 중에 한 번은 앞면 하면 나와? 아니요. 아니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4분의 1은 말 그대로 기대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주작이 터지면 4번 던지면 4번 다 앞면만 나올 수도 있잖아. 4번 던졌을 때 무조건 4번의 시행을 했을 때 앞면이 계속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어울리는 수치는 아니지만 이 던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대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거는 느끼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개념이 나중에 확장이 되면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경우의 수의 고등 버전이야. 책 하나가 경우의 수만 나와. 어려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왜 제목이 확률과 통계냐면 뭐라고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 되게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통계는 니네가 생소하지 않잖아. 통계 언제 했어요? 1학년 때 중1 과정에도 통계 단어 있었죠? 평균 내고 막 이런 거 있었죠? 2학기 때 있었죠? 그 통계야. 그러면 왜 제목을 확률과 통계라고 했냐면 이런 거야.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계산했더니 수학적으로 4분의 1이라는 게 나왔지. 이거를 실제로 어떤 로봇에다가 동전 2개를 지워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위에 동전이 수억 개가 있어. 2개씩 똥똥하고 떨어져.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봐. 동전이 2개씩 떨어져. 아래 로봇 손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얘가 로봇이 동전 2개를 인식하면은 던져. 그럼 바닥에 떨어지겠지. 그래서 앞면 나왔나 뒤면 나왔나를 이쪽에 있는 센서가 인식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횟수를 기록해. 앞면 나왔을 때, 앞면 뒤면 나왔을 때, 앞면 뒤면 나왔을 때, 뒤면 나왔을 때를 횟수를 센서가 인식해가지고 기록을 해. 그런데 이 행위를 수억 번, 수조 번을 계속 반복을 했어. 전기만 들어가면 사람이 힘쓰지 않고 계속 이걸 실험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이 로봇도 주작이 터지면 계속 앞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다가 너무나 많은 실험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실험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4분의 1이 나왔죠? 는 수억 번을 수조 번을 실험을 해봤더니 근접적으로 앞면만 나오는 경우가 전체의 25%에 거의 근접했대. 물론 딱 25%는 아니나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 있는데 앞면만 나온 경우가 전체 실험을 한 횟수 중에서 25%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게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모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로봇을 갖다가 실험할 수가 없잖아. 이건 말 그대로 한 번의 실험에 불과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래서 너무 좀 일단 시도 자체는 좋으나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의를 그냥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에 나와. 자, 그럼 제목이 왜 확률과 통계일까? 통계를 내. 실험을 수조 번 했어. 그래서 앞면 뒤면 나온 거를. 통계가 나와서 나왔는 거야. 근데 물론 그 나누는 행위는
공식이 좀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노가다로 하지 않아. 그래서 실험한 거를 말 그대로 통계를 냈더니 안면 나온 게 전체 몇 분의 몇에 해당하냐면 근사적으로 4분의 1 비율이 나왔다. 4분의 1 비율이 차지했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실험하지 않고 그냥 정의 갖다 만들자 이렇게 나온 개념이 이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통계를 내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확률을 내게끔 돼 있는 2차원적 사고로 돼 있어요. 2차원이니까 두 단계의 사고로 돼 있어요. 고등학교 내용은 이거야. 근데 니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표면적인 얘기만 좀 해본 거다. 알겠죠? 자, 어쨌든 니네가 중요한 건 계산하는 것만 너무 따지지 말고 기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다. 100%가 아니면 얘들아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거야. 알겠죠? 아이템 확률이 99.9%야. 그러면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0.1%의 확률로 그 아이템이 안 터질 수도 있잖아. 주작이죠. 그럴 수도 있잖아. 물론 이런 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니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확률은 말 그대로 기대값에 불과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말한 거의 연장선인데 잘 봐. 자, 확률을 계산했을 때 성질이 있어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성질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자, 확률 자체가 물론 우리 산술 세계에서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확률을 관례적으로 정한 건 아니다. P라고 보통 소문자로 많이 나타내요. 자, P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의 범위가 무조건 어떻게 돼 있냐면 0하고 1 사이의 범위에서만 발생한다는 게 성질이에요. 자, 생각해보자. 확률이 빵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거지.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자 이런 거야. 4번 던졌더니 4번 다 안면하면 나올 거야. 그럼 확률이 얼마야? 100%죠. 이해했어요? 그럼 그때는 확률이 1이야. 자, 얘가 뭐라고? 0%고 얘가 100%야. 그래서 어떤 확률을 계산했을 때는 무조건 범위가 0%에서 100% 사이. 자, 물론 수학에서는 분수로만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만 사이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발생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럼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 빵 푸는 거지. 그러면 확률도 숫자 계산하면 빵이 나와.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발생. 선생님 제한은 그러면 제한은 언제나 그럼 그 사건의 제한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A, B가 같이 잠깐만 나와줄 수 있어요. A가 나온다 하면은 전체에서 무조건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A가 나온다 하면 1이고 AB가 나온다 하면 그게 2이고 그럼 경우의 수잖아. 분수에서 그 사건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표현을 좀 잘해봐. 무시를 그러니까 못해. A, B, C, D에서 A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그렇지. 2되고 네. 자, 그럼 무조건 발생하면 100% 확률이니까 분수로 만들면 그냥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말로 한번 해보자. 주사위를 던졌대. 6보다 큰 숫자가 나타날 확률은 빵이죠. 맞냐? 주사위를 한번 던졌대. 6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나타날 확률은 100%죠. 그래서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간단한 거 한번 얘기해봤어.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좀 살짝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확률에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데, 이거 좀 기억해놔.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확률은 무조건 범위가 0에서 1 사이로만 발생한다는 거지. 자, 이해되니?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건을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그냥 P라는 확률이라고 적어놨어.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자, 첫 번째 방식은
방식은 뭐가 있냐면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그냥 직접 계산하면 돼. 전체에서 안 일어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외우되 가치를 좀 느끼고 외우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직접 계산하냐. 근데 만약에 요거 계산하기가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서 까면 문제가 있어요. 자, 불편한 경우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그때 계산할 수 있는 게 2번 방식인데 전체 확률의 합은 1이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날 확률을 거꾸로 계산한 거를 빼주면 그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저거랑 저것도 그렇게 하면 요거? 돼. 4분의 1을 빼면 돼.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둘 다 안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면 둘 다 안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면 4분의 3이 된다. 자, 그걸 한번 해보자. 원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좀 잘 들어라. 동전 4개를 던졌어. 2개를 던졌어. 그래서 자, 둘 다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을 계산해. 자,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 다 앞면이 아닌 확률을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대로 푸자고. 전체 경우에서 보내 그 사건의 경우에서요. 전체 경우에서는 2 곱하기 2가 맞죠? 그 다음에 둘 다 앞면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요? 앞면, 앞면이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앞면이고 뒷면이고 뒷면이고 앞면이고 뒷면이고 뒷면이고 총 3가지 사건 발생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물론 얘는 예제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 그래서 아무거나 풀어도 돼. 자, 근데 두 번째 방식도 좀 기억을 하자는 거야. 자, 어떻게 하자? 이거 계산하는 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체 확률 다 100% 1에서 둘 다 앞면이 아닐 확률을 계산하는 게 귀찮으면 거꾸로 둘 다 앞면인 확률을 1에서 빼겠단 말이야.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야. 그럼 1에서 둘 다 앞면인 확률이 4분의 1이었죠? 네.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계산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돌아가는 풀이일 수 있는데 요거 자체를 계산하기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귀찮거나. 그럴 때 좀 돌아가는 풀이로 편하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건 이제 확률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풀어봐야겠어요. 자, 오늘은 개념을 좀 반 나눠서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에 해당하는 유형만 풀 거예요. 자, 숙제를 미리 얘기하면 A단계는 아직 풀지 말고 유형 1번부터 시간이 안 풀어요. 9번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냥 뭐라고요? 유형 1번부터 9번까지가 숙제예요. 시간이 안 풀어요. 시단계는 안 풀 거야. 왜요? 9번.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따로 풀 거야. 심화 시간. 일단은 9번이면 너무 많아요, 쌤. 자, 미리 얘기했어요. 유형 9번까지. 시간이 어려워요. 어렵죠. 자, 유형 9번까지 자 해보자. 시간이면 너무 많아요, 쌤. 지금 해요, 유형. 지금 풀 거야. 자, 빨간 구슬 152번 할 겁니다. 자, 152번 할게요. 자, 쉬운 건 니네한테 그냥 맡길 겁니다. 빨간 구슬 5개가 있고 노란 구슬 4개가 있는데 하나를 꺼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돼야 돼. 자, 확률이 3분의 1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한 대로 하자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래. 그러면 현재 거기 주어져 있는 공은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되냐면 빨간 구슬 5개고 노란 구슬 4개가 현재 있죠. 근데 현재 주어져 있는 공으로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그냥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전체 9개 중에서 9분의 4. 그렇죠. 노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분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근데 계산해봤더니 9분의 4니까 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네. 노란 구슬을 거기 추가로 더 빨간 구슬을 추가로 더 넣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공이 더 늘어났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도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 뭐에다가 추가한 빨간 공의 개수를 미지수를 쓰는 거야. 근데 분자는 바뀌어? 안 바뀌지. 빨간 구슬을 추가했기 때문에 노란 구슬의 개수는 변하지 않잖아. 그럼 4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니네가 푸는 건 요거를 방정식을 그냥 푸시면 돼요.
간단한 거야. 자, 잘 듣고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자 이거 9 더하기 x분의 4가 3분의 1이니까 x가 3이 돼야 되죠. 대입해보면. 그래서 3개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냥 정의로 쉽게 푸는 방법. 자, 이해됐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53번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3점이 보니까 가장 바깥에 분홍, 자, 보라색 시칠된 부분에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지? 자, 뭐라고? 이게? 그냥 3분의 1 아니야.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도형이 나와 있는 거다. 도형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어떤 관역이 있다. 100의 면적을 갖고 있는 관역과 200의 면적을 갖고 있는 관역이 있어. 던지는 사람의 실력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무슨 뭐 다투 화살 같은 걸 던졌다 쳐보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의 면적보다는 200의 면적의 다트에다가 화살을 던지는 게 맞을 확률이 2배 높아지지 않겠니? 면적이 높으면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을 뭐 갖고 계산하냐면 면적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도 아니야. 자, 그럼 봐. 거기 그림은 따로 안 그릴게. 가운데부터 5, 4, 3이잖아. 그렇게 됐을 때 3점에 맞을 확률을 계산하래. 그러면 정의는 전체 사건분의 그 사건의 경우에 들어가면 그럼 전체 사건은 뭐가 되냐면 다트 전체 넓이가 되는 거야. 그게 전체 사건이야. 자, 거기 그리고 빗나가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경계선에 맞는지. 일단 맞기는 무조건 맞는 거야. 어디 맞는지를 몰라서. 그럼 9파이 자, 그러면 다트 전체 면적 중에서 거기 3 색칠되어 있는 3의 면적에 맞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분의 3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식으로 계산하면 돼. 자, 그럼 봐라. 거기 반지름이 안 나와 있죠. 그냥 아무거나 거기 넣어서 그냥 3등분만 아무거나 넣어서가 아니라 거기 한 칸을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식 세울 때는 미지수를 써야 돼. 숫자 쓰는 건 초딩이야. 알겠어? 자, 거기 그걸 어떻게 하냐면 A 너무 대충. 자,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 간격이 3개가 같다고 돼 있죠? 이거를 하나를 그냥 R이라고 써봐. 미지수가 하는 거야. 자, 그럼 전체 면적은 반지름이 3이니까 네. 파이 3R의 제곱이 전체 넓이인 거 맞냐? 그렇죠.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건 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계산하려면 이거 할 줄 알잖아. 그렇죠. 전체 넓이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지. 그러면 파이 곱하기 3R의 제곱에서 반지름이 2R짜리 원 빼주면 되냐? 네. 그래서 파이 2R의 제곱 이거를 계산해주면 된다고. 자, 근데 미지수면은 자, 9파이 R제곱이고요. 쟤는 5파이 R제곱인가요? 계산하면? 근데 약분이 돼요. 그럼 숫자만 남지. 네.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이 9분의 5가 답이에요. 알겠죠? 5가 나 9파이 R제곱이고 4파이 R제곱이잖아. 아, 네. 동량이잖아, 동량. 그치? 자, 그래서 도형 나올 때 무조건 뭐 갖고 풀어? 면적 갖고 푸는 거야. 그냥 1이라 하면 안 돼요, 근데 식 세울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객관식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지 마. 예.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156번. 선생님 저 그림책 주셨나요? 아직 안 줬어. 그걸로 시험 보는 거예요? 아재. 그림까지 다 하고 시험 보는 거야. 아? 아, 나한테 몇? 아, 1, 2, 3? 네. 방정식인가요? 아, 이거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저 검사 아직 안 했어. 네. 오늘 시험 보잖아요. 아까 일찍 안 온 사람들은 나가서 다 시험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냐? 인간이도 시험 보고 가야 돼. 저번에 안 봤잖아. 나 재훈이랑 미강이는 시험을 아예 안 봤죠, 저번에? 예. 본 시험 기록 보고 나머지 누구니? 건우랑 종인이는 제 시험 기록 봤다. 알겠죠? 도망갔다 걸리기만 해서 태원이 돼요. 퇴원 처리 나 옛날에 퇴원시켰어. 튀었어요? 튀어가지고. 진짜요? 한 번도 튀었다고요? 바로 퇴원시켰어. 한 번이요? 퇴원시켰어. 한 번도 튀었다고요? 왜 도망가? 원래 말도 안 하고 도망갔어, 진짜. 원래 그런 애였어요? 아니 말하고 도망치는 게 더 웃기지 않았어요? 둘 다 미친놈이지.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도망가는 게 되게 되게 싫은 싫은 거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갈게요. 그 다음에 뻔뻔하게 와가지고 수업 듣고 앉아요. 도망 갈게요. 다른 날 왔어요. 바로 퇴원시켰습니다.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여학생만 2명 뽑힐 확률을 계산해라. 자,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그러면 바로 해보자. 식을 그냥 해볼게. 전체 경우의 수는 니네가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자, 분자분모에 각각 뭐를 계산해요? 경우의 수 두 번 계산하지. 그래서 확률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한 문제마다 2번씩은 계산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정의돼. 자, 봐. 여학생만 2명 뽑히는 게 그 사건의 경우의 수인 거 맞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남자, 여자 각각 2-3명 중에서 대표 2명. 자, 이거 같은 자격의 대표 맞냐? 네. 그렇죠. 그러면 5 곱하기 4 한 다음에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이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돼요. 그게 전체 경우의 수야. 때문에 여학생만 2명이니까 이 말은 같은 자격의 대표 2명을 여자만 뽑으라는 얘기지. 이해되니? 같은 자격의 대표 2명만 뽑는 경우를 분자에다가 쓰면 된다. 자, 여자가 몇 명 있어? 3명. 3명 중에 제가 같은 자격의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얘를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겠죠. 근데 이거 보면 알지만 이 번분수 계산할 줄 알죠? 네, 10분의 3이에요. 왜 굳이 번번 쳐야 돼요 이거? 정의대로 푼 거야. 그냥 나눠가지고 그냥 풀분해서 풍부해줬잖아요. 뭐? 아래가 하면 10이잖아요. 위에 거 하면 3이고 네. 한번 10분의 3이잖아요.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번번수대로 안 하고 계산해서 네, 계산해서 안에 그러셔도 돼요. 그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셔도 돼요. 자, 어쨌든 답은 10분에서. 근데 번분수 할 줄 알잖아. 저 분무사한테 몰라. 아니 그냥 뭐 그래. 요거 따로 계산해서 분수 만들어도 돼. 상관없어. 써보니까 약분돼서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자, 됐죠? 그럼 답은 10분의 3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 다음 거 할게. 자, 159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대. 자, 똑같이 하자. 한 개의 주사위 2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죠? 맞죠? 자, 그럼 해결했어, 그거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방정식 AX는 B의 해가 정수래. 야, 잘 봐. A, B는 주사위입니다. 그러면 A나 B나 1에서부터 6까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것의 해를 계산하려면 X는 A분의 B인데 얘가 정수가 돼야 돼. 자, 그럼 생각. 네. 이건 분수 모양이죠? 그럼 정수가 당연히 아닌데 얘가 정수의 모양이 되려면 어떤 구조가 돼야 돼? 윤정. 위에 있는 B가 아래에 있는 A를 반드시 약분시켜야 되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2분의 뭐 3분의 아니 뭐 할까? 4분의 7, 8, 4분의 6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2밖에 약분이 안 되니까 얘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2가 왔다면 6이 2를 다 약분시켜서 3이라는 정수가 만들어지지. 그러지. 그래서 니네가 이거 따질 때 숫자적인 감각을 좀 발휘하면 B가 A를 어떻게 돼야 돼? 약분시켜야 돼. 그래? A가 B를 약분시킨다 하잖아요 원래. B가 A를 약분시킨다고요. X는 A분의 약분시켜서 B잖아. 3이라고 하지 않니? 아, 바보리가. 2가 6을 약분시켜서 3을 하잖아요. 넌 그렇게 6은 생각했어. 2가. 그래, 위에 있는 애가 아래에 있는 애를 약분시킨다고. B가 A. A. A가 B 아니에요? 6이 2를 약분시킨다고. 2가 6 아니에요? 아, 물론 약분 서로 관계이긴 한데 보통 큰 애를 먼저 쓰지 않냐? B가 A를 약분시켜야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가 B의 약수가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 이해되냐? 위에 게 편해요. 아니 근데 뭔 말인지 나는 2가 6의 약수 아니야? 네, 맞아. 그럼 약분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두 가지가 같은 뜻이야. 네. 자, 그럼 뭐 하라? 그럼 이 A가 B의 배수여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닌가? 맞아요. A가 B. 네? B가 A의 배수 아닌데? 아니 아, B가 A가 B의 약수, 배수 맞아. B가 아. A의 큰일 났어. 이것들은 이런 수학 스타일. 깜깜하다 이래갖고 나중에 고등수가 뭔지 언제 어떻게 깜깜하다뇨. 할 수는 있겠나?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 잘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따져야 되는데, 자, 말 뜻은 이해됐죠? 네. 아니야. 그러면 약수 배수 관계가 되는 A, B를 일일이 다 찾아야 돼. 여기서 또 뭐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A, B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적지가 않죠. 몇 개 나오죠? 꽤 많아. 잘 봐. 근데 아까 우리 만든 게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라는 거 찾았다. 문제에 들어가는 거 찾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작은 수부터 해볼게요. 자, B가 파란색 기준 해볼래? B가 A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A가 일반적으로 B보다 작은 거잖아. 그렇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근데 같이 했어. 얘가 배수야. 네. B가 여기 있어. 네. 그러면 1의 배수는 1도 있고 4대 2도 있고 3도 있고 뭐까지 있냐면 6까지 다 되지 않니? 네. 다 배수지 지금 현재. 그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2가 되면은 2의 배수는 2, 4. 4, 6 이렇게 잘 수 있지. 그 다음에 A가 3이면 3, 6하고 6 이렇게밖에 없지. 네. 4면은 4하고 8 쓰면 큰일 나죠. 네. 왜요? 주사 있는 애니까 8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5일 때는 5밖에 없지. 6일 때는 6밖에 없지. 자, 여기 찾으면 된단 말이야. 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 6개, 9개, 10, 11, 12, 13, 14개. 식으로 귀찮다.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14개. 이렇게 겠습니다. 아. 선생님 네? 화장실 갔다 왔대요. 갔다 와. 아 진짜 민다. 네가 할 말은 아니잖아. 아니 음료수 책상 만들지 말고. 자, 약분이 모르는 2밖에 안 되나? 네. 18분의 7이니까 4번이에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아. 궁금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거 유형 그거만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냥 해보면 되죠. 안 돼요. 아니 오반데 보여줘. 우리 됐네. 자, 그 다음 거. 자, 162번 할게요. 확률이 0인 것은 이라고 했다. 자, 0이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거 맞습니까? 예. 자, 1번 보세요.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 이거 있었어요. 있죠. 한 번에 있잖아요 이건 쌤. 일단 오늘은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빵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세요. 비길 수 있는 확률이 빵이 아니지? 힘들 수도 있지. 0이 아니잖아, 확률이. 그래서 1번은 아니고 3분의 1 아닙니다. 자, 3분의 1 맞아요. 나중에 할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오고 야, 무조건 6 이하의 눈 나오지. 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확률이 1이야. 그래서. 3번입니다. 자, 3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차가 6이래.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차는 아무리 커봤자 5가 맥시멈이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빵 퍼센트야. 그래서 답이 일단 3번입니다. 자, 됐죠? 4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자, 이거는 두개도 포함된 거구나. 자, 포함된 건데 빵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자. 오늘은 계산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앞면이 2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3번이 답이니까 4번은 그러니까 빵이 아니죠. 4번은 일단 확률이 0이 아니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5번. A, B, C 3명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A가 뽑힐 확률 빵이냐? 아니요 3분의 1이요. 3분의 1인데 어쨌든 빵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죠. 아니 그러니까 3번이 일단 답이고요. 다음 페이지. 왜? 자, 116번. 대단한 멘탈이시다. 자, A, B, C, D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A와 B가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잘 들어라.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럼 A랑 B만 떨어뜨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며 그럼 전체 경우는 5명을 그냥 일렬로 세운 게 전체 경우의 수야. 5, 4, 3, 2, 1이지. 네. 여기다 원래 뭐를 써야 되냐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써야 되겠지. 원래는 이웃 이웃하는 거 이해했니? 근데 잘 들어봐봐라. 우리가 앞에서 푼 게 이웃한 거 많이 풀어봤잖아. 그죠. 근데 이웃하지 않는 거 계산하는 거 없었잖아. 네. 그러면 이거 풀 때 내가 이쪽 자리에다가 개념대 필기했었던 전체 사건의 경우죠. 확률의 합일에서 뭐를 빼냐면 이웃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이 분수는 무슨 의미예요? 이웃할 확률이지. 오. 맞냐? 그래서 전체 확률의 합 1에서 얘를 빼버리면 뺀 숫자는 무조건 뭐가 되겠냐?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 된다. 그러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1-를 쓰는 거야. 자, 그 계산. 자, 분모는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쓰고. 네. 자, 그럼 이웃하는 건 아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문제잖아. 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A, B, C, D 중에서 A랑 B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4명이라고 생각하고 배치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4, 3, 2, 1이죠. 5분의 4이니까 정도는 자, 그 다음에
A랑 B가 자리를 바꿀 수는 있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게 됐어요? 두 이웃해야 되는 사람이 자리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1이었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거를 1에서 빼주면 돼요. 자, 계산하면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서 답이 5분의 3이라고 나와요. 중간 과정은 생기나 됐어. 자, 하나만 더. 아! 센세! 자, 169번 하고요. 자, 숙제는 유형 6번까지로 줄여드릴게요. 알았죠? 자, 이 버스 바로 안 가요. 이 시험 보잖아, 어차피. 나 진짜 저는 간다고요. 자, 169번 진짜 마지막. 자, 남자 5, 남자 5, 여자 5명 중에서 2명의 임원을 뽑을 때 적어도 1명 나왔어요. 자, 기억해야 되는 거.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1- 요 스킬을 쓰게 돼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적어도 1명 여학생이래.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마이너스 내가 원하는 건 적어도 1명의 여학생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계산해 주냐면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라는 얘기는 1명이 자 여자가 1명 이상 뽑혀야 된다는 얘기지. 말뜻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에 반대 사건을 빼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자 뽑히는 걸 말했잖아. 근데 그거를 직접 계산하는 게 귀찮으면 1 마이너스 여자가 1명 이상 뽑혀야 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사건 여자가 절대로 뽑히지 않는 확률을 빼주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한 숫자가 무조건 뭐가 돼요? 여자가 적어도 1명 이상 뽑힐 확률이 계산이 돼요. 자, 그럼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면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의 수는 남자 전체 8명 중에서 2명의 임원이다. 자, 이거 똑같다. 8명 중에서 같은 자격에 대해서 2명 뽑는 거 맞습니까? 이게 전체 사건이다. 그 중에서 여자가 1명도 안 뽑혔다는 얘기는 2명의 대표를 다 남자만 뽑아야 되는 거죠. 맞냐? 그래서 같은 자격의 대표 남자 2명 뽑는 경우를 자에다 써주면 돼. 자, 남자 3명이요. 3 곱하기 2한 것 중에서 뭘로 나누죠? 이거 곱하기를 써야 되는데 안 썼네. 아까처럼 건무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 28분의 3 이렇게 되잖아. 2, 4, 7, 28 맞죠? 그래서 28분의 25가 답이 나와요. 답은 몇 번? 1번. 계산하셨습니다. 시험지 언제 해주시죠?